그래서 원래 신석기 박물관, 한반도 신석기 유적지는 모두 바닷가에 있다. 구석기 유적지는 강가에 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번 훔볼트 답사에 그 바닷가를 신석기 유적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답사 준비를 했는데요. 안산의 해양 박물관? 네. 안산 어촌민속 어촌 박물관은 네네. 신석기 박물관은 아닌데, 여기가 있는 이 안산, 그 다음에 대부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부도에서 서북으로 아까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시흥이더라고요. 시흥에는 그 오이도 선사박물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전체는 신석기 때부터의 폐총유적지가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해에 세워진, 여기는 신석기 유적지 위에 세워진 민속 박물관입니다. 한반도 신석기 유적지를 갈 수 있는 박물관은 3군데고, 동해 양양의 우산리 박물관, 남해 부산에 있는 부산 영도에 있는 동삼동 폐총박물관, 한반도 신석기 대표가 시흥 오이도 박물관인데요. 세 곳의 박물관을 가서 이제 제일 재밌는 부분은 바다가 다 같은 바다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적어서, 거기 동해는 이제 그 놀러 가서 봐도 들어가면 이제 바로 깊은 바다가 펼쳐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문공간 세종에서 답사를 갔었던 2024년의 여름에 울산 후포리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한반도 선사무덤이 있는데, 그 바다도 되게 망망대해처럼 막 시커멓게 푸른 바다가 있는 곳이 이제 동해죠. 그래서 동해는 바다가 이렇게 먼 바다, 깊은 바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남해의 부산 동삼동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회총 전시관은 바다는 바다인데 박물관 바로 뒤에 이제 차도가 많아가지고 시끌시끌하고, 박물관 자체가 여기 그 민속박물관도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 동삼동은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다 돌아다니는 소리하고, 그래서 그 폐총박물관은 아주 막 시끌시끌 해가지고 신석기 박물관이라기보다 그냥 어쳐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박물관이고요. 서해 박물관으로 시흥 오이도도 이렇게 갯벌에 붙어 있습니다. 갯벌에 붙어 있는데 남해도 조수간만의 차가 조금 있는 거긴 하지만 한반도에는 서해가 가장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다인데, 시흥 박물관에 가면은 그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박물관 앞 바다 풍경이 달라지죠. 그래서 신석기라고 해도 삼면의 바다 풍경이 다 다르고, 특히 서해는 갯벌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인간에게는 육지의 끝부터 시작되는 곳이 바다니까, 육지하고 바다하고 경계에 이제 신석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경계 자체가 갯벌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시간대는 요만큼 나와 있고 어느 시간대는 저만큼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늘 안산 민속박물관에, 제가 박물관은 지금 이제 처음 와봅니다만 준비한 거는 갯벌이 있는 박물관, 갯벌 생활자들의 어촌 이야기이니까요. 경계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보기에 좋은 박물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해도 뭐 경계인데 여기는 경계 자체가 뭘까?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하늘과 땅의 경계이기도 하고 바다와 나와의 경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계에서 살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보는 박물관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서 이게 경계를 생각하기에 좋은 유물이구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촌박물관하고, 이게 신석기에 관심이 있어서 어촌박물관에 온다면은 그 신석기 사람들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구석기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주목도끼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끼의 1차적인 용도는 동물을 잡는 것이라기보다 잡은 동물을 해체하거나 가죽을 벗기는 데에 쓰이는 도구더라고요. 구석기 박물관은 주로 인간이 관계하는 삶의 중요한 반려자가 동물이죠. 근데 신석기 쪽으로 오면은 여기도 동물인데요. 동물이 이렇게 바다 동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나 뭐 관계가 이제 아주 폭증을 한다고 할 수 있고, 구석기 박물관에도 우리가 구석기인들이 사냥은 또 뭐 매일매일 뭐 삼시세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마 먹고 산다면 주로 채집을 했을 것 같은데, 육지에 있는 모든 먹거리, 뭐 버섯, 그다음에 열매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그 모든 먹거리들이 독이 있죠, 육지 생물들은. 그래서 구석기에 채집을 한다는 거는 그 독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구석기 다음에 오는 시대가 신석기인데, 신석기 바다 쪽으로 오면은 바다에는 해조류하고 바다 생물들은 독성은 기본적으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채취를 물론 이제 부패 문제가 있어서 먹을 때 끓여야 된다든지 뭐 건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처리가 더 다양하게 필요하긴 한데, 채집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다가 더 쉽기도 하고 채집할 수 있는 동식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채집하는 방식에도 좀 다양함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바다 모델인 것 같고, 특히 이 바다 채집자들의 삶이 얼마나 다채롭고 다양한가를 볼 수 있기에는 동해나 남해의 선사박물관보다는 오늘 우리가 방문하는 여기, 그 다음에 시흥 오이도 박물관일 것 같아요. 여기가 조수간만에 차라고 하는 그 경계지대에서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이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쉽다 보다 다양한,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함을 즐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함을 즐긴다는 게 또 쉬운, 그러니까 바다가 채집이 육지보다 쉬운데 독성이 적어서, 그 다음에 갯벌에 있으면은 많은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애들도 손만 있으면 몇 개 주울 수 있고 쉬운데, 그런데 이 갯벌을 중심으로 물 높이가 낮아졌다 높아졌다 하면서 좀 더 들어가면 뭐 겨울에는 굴, 뭐 더 들어가면 전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양함을 수용하는 게 쉬운 것에서부터 높은 단위도까지 되게 다채롭게 있고, 그런 방식에서 다양한 채집 생활에 관심을 둔다면 그게 이제 쉽다기보다는 다양한 동식물들이랑 맺는 관계의 과제가 점점 이렇게 많아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박물관에서 이제 그 관람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들어가면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다양한 채집 도구가 전시되어 있나 봐요. 안산 오이도 아니고 시흥 오이도 박물관에 가면은 선사의 이렇게 예를 들면 조개는 주울 수 있는데, 그때 그 수정쌤도 말씀하셨지만 굴은 손으로 못 떼기 때문에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고, 전복은 옷도 달라져야 되고 전복은 물에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력을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돌 같은 거 매달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숲에는 독을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또 복잡하게 있지만, 바다 쪽으로 오면 물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도구가 더 많아지게 돼서 과제가 많고, 그래서 오늘 이 안에 들어가서 바다 채집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가 얼마나 많나 그런 것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채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려서 기르고 막 경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훨씬 더 주는 대로 사는다라는 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어진 대로 살기도 하지만 엄청 이렇게 채집 도구 같은 거 발명해 가지고 다양하게 주어진 대로 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안산 민속박물관에 들어가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채집 도구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것도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대부도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그 생물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볼 수 있는 박물관이 제주도에 가면, 그러니까 가장 채집에서 난이도가 높은 게 전복 채집자들 아닐까요? 잠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이도를 따지면은 갯벌에는 그냥 앉아서 주우면 되고, 전복은 그래서 제주도 해녀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채집자들이라 그래도 수준이 그 생물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지만, 전복을 채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 폭삭 소가수다도 인기라면서요. 아주 어릴 때부터 물에 길들여야 되고,
잠수를 오래 하면은 귀에 웨이도에 이렇게 좀 다른 변형이 와서 한반도 패청에서 발견되는 인골, 한반도의 인골은 거의 발견이 안 된다고들 하는데 부산 가덕도에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도 패청 유적지인데 거기 발견된 인골의 귓뼈가 잠수를 했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경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쉽고 편한데 다양도가 커질수록 자기를 계속 이렇게 도구도 많이 발명해야 되고 잠수 정도를 생각하면 자기도 막 이렇게 몸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경계에 살아간다는 게 적응력도 높고 그 다음에 자기 변형력도 큰 일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고 들어가면은 아마 갯벌 옷 같은 게 있나 봐요. 갯벌 바지. 그러니까 갯벌에 들어가면은 뭐 장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사의 장화는 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옷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 갯벌과 관련된 거 많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갯벌 자체로는 또 제가 요거를 배웠는데요. 이 페이지에 보면은 순천만이네요. 순천만 여기 홈페이지에 제가서 보면은 갯벌의 먹이 연세가 있는데 갯벌의 가장 중요한 먹이 자원으로 데트리더스라고 하는 게 있대요. 요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갯벌의 순환 생태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생물 찌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갯벌은 그냥 유기물 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뭐 죽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뻔해 보이는 그 칙칙한 진흙 색깔인 건데 전체가 이렇게 분해자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분해자들을 생각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저 갯벌이 한반도 최초의 배라고 할 수 있는 7,000년 전의 배는 경남의 창녕의 비봉리에서 나왔는데 그 배가 나무배입니다. 나무배인데 그 배가 두 척이 나왔더라고요. 노도 나오고. 근데 그 배가 왜 발견될 수 있냐면 7,000년 전 나무인데 이게 뻘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뻘이 나무를 보관하는 데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뻘이 분해자이기도 하고 보관자이기도 한데 여기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순환도도 되게 높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먼 바다 사람들의 기억을 가져다 주기도 해서 갯벌이 재미있고 갯벌이 그럴 수 있는 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의 그 마지막 형태가 모여 있는 거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갯벌 생태계라고 하면은 생산자나 소비자보다 이 데트리스터스라고 하는 그 영양물질로 된 그러니까 뭐 그냥 죽은 시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덩어리 이런 게 이제 주의할 수 있어서 들어가서 갯벌 생태계의 어떤 모습이 입체적으로 그려진다면 그런 것도 사진을 찍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집을 하는 그 다양함 자기 변형의 과제 채집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채집된 바다 식재료는 뭐 많은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 그 작은 게하고 조개죠, 조개. 조개인데 조개를 그래서 뭐 어떤 조개를 먹는가도 여기 안산에서 보고 싶고 조개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유적지가 바다에 나와서 아마 신석기인들만 조개를 먹었을 것 같다라고 추정되는데 구석기 흔적이 지금 뭐 서쪽에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서해가 분지였는데 12,000년 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물이 차가지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구석기 유적이 이렇게 잠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안데르탈인부터 조개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반도는 신석기 유적지만 전체적으로는 구석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준비한 줄. 바다는 어디서부터 바다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파도가 계속 치는데 그럼 그 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침식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기까지가 최수정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는 의자가 있고 이럴 것 같지만 앉아있는 히프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는 여기까지 하라고 경계를 짓는 게 익숙하지만 가만히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경계는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를 갯벌을 통해서 보면 너무 확연히 드러나고, 그러면 경계가 매번 다르게 만들어지면은 그 힘들죠. 어제는 저기 있어서 뭘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또 한계를 그어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경계가 조정이 될 때마다 자기를 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어제는 3층까지가 내가 갈 수 있는 데인데 오늘은 4층도 가능해? 아 근데 어제는 4층이 됐는데 오늘 1층밖에 못 가? 이런 게 이제 바다나 해안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생각의 모티프인데, 그러면 자기를 상식을 이제 자꾸 바꿔야 내야 되니까 여기서 헬렌 체르스키는 바다 생물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상처? 그러니까 잘 찢기고, 아, 네네네. 네. 그 다음에 변형이 되고, 네네. 부서지고 이런 거죠. 그 경계가 조정되는 일이 바다에서는 파도잖아요. 파도가 친다는 게 멀리서 보면 예쁜데 치는 걸 당할 때마다 모래는 한 대씩 맞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 뭐 아프다 이런 건 인간의 상상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경계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계속해서 경계에 머무는 자들은 그렇게 상처받는 거에서 대단히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하면서 헬렌 체르스키라는 그 해양 물리학자가 특히 경계에 있는 존재들의 감동을 하는 두 개가 해조류하고 뱀장어죠. 해조류도 찢기는 줄 알았는데 다시 쑥 자라나고, 네. 뱀장어는 물하고 강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몸을 잘 바꾸고, 경계에 있으려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복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래서 이 바다 생활자를 경계 모델로 보면은 상처를 잘 받고 회복력도 뛰어나고, 이런 게 내가 뭘 성취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력입니다. 경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회복하는 능력이 커야 된다.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되게 건강해야죠.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은 탄력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요 갯벌 모델이, 저는 그 헬렌 체르스키라는 해양 생물자가 말한 것처럼 이 상처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셨다고 생각해요. 상처에 대한 감수성. 그러니까 잘 실패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냥 도시생활자인 우리한테 읽으면, 어제는 실패를 두렵잖아요. 뭐 안 되는 거, 원하는 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갖는 분노와 화라는 게 되게 익숙한데, 바다에서는 그거를 늘 보고 간다는 것도 배울 점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촌민속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 그 제가 기대를 했던 거는 어촌만의 특별한 뭐 육지 모델이랑 다른 도구, 그러니까 그냥 일상 도구 중에 아니면은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서울에 민속박물관 있잖아요. 서울의 민속박물관을 가면은 전통가옥 소개를 하면서 조왕신 이런 거, 집에 신 있잖아요. 집에 뭐 쌀신, 그 다음에 뭐 애들 태어날 때는 뭐 이렇게 삼신할머니 이런 거 신을 모시는 거를 전시해 뒀더라고요. 그러면 바다에서는 또 뭐 특별하게 그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가져가는 가사 도구가 뭐가 있나, 이런 게 제가 궁금한데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것 중에 어촌은 지금 이게 채집 모델인데 실제로 어부 있잖아요. 어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해녀가, 그런 공동체는 제주도도 구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장생포 고래박물관에 가도 고래를 잡으렸던 사람들이 20세기 초까지도 그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어떤 생산활동에서 제사를 되게 중요하고, 해신, 뭐 용왕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문화가 있는 것도 여기 남아있으면 찾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구석기 박물관에 가면 그게 다 가짜고 마네킹이어가지고
누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뭐 학자가 의견을 내고 기술자가 만든 건데 구석기 박물관에만 봐도 사냥하는 사람, 도구를 까는 사람이 남자거든요. 근데 채집하는 바다 박물관 있잖아요. 여기는 주인공이 여자 같아요. 동삼동은 인형을 재현을 한 건 아니에요. 아주 작게 어촌을 이렇게 축소 모형을 만들었는데 여기 대부도 건너가는 오이도 박물관에는 마네킹 크게 해가지고 생활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거기 주인공이 여자예요. 근데 보통은 채집이 사냥보다 쉽기 때문에 여자가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애가 있으니까 멀리 못 나가기 때문에 또 여자가 한다라고 해서 채집을 여성이랑 연결시키는 게 상식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일까라는 생각도 전복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잠수는 남자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잠수하는 남자도 있죠. 그런데 잠수처럼 물속 깊이 들어가는 일을 왜 여자가 하게 됐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제주도 해녀박물관에는 일단 이 설명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확대하자면 경계인의 젠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여성에 대한 어촌의 어떤 이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을 그러면 뭐 어떤 성으로 볼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광산박물관에 가면 거기도 주인공이 남자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터부가 있는 말 되게 많이 써서 광산 광부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되게 그 젠더적으로 그 일에서는 같이 평가 절하돼 있고 어부들도 있잖아요. 어부들도 나갈 때 여성에 대한 금기어가 많더라고요. 어부들도 많아요. 그런데 전복을 여자가 까잖아요. 거의 사냥에 가까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서 재밌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어떠십니까?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네. 오늘따라 뭐 이렇게 집중이 잘 되네요. 수정쌤이 오셔서 그런가? 네. 재밌네요.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